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잠시만요. 반갑습니다. 아우, 정신 하나도 없네. 반갑습니다. 이 시장 미쳤네, 미쳤어. 미쳤죠, 시장이. 앞으로도 이렇게, 야, 시장 이게 말이 되나? 이런 일들이 좀 많을 것 같거든요. 그, 유동성장의 힘을 무시하면 안 돼요. 유동성이 얼마나 무서운 건데. 모든 이슈 잡아먹을 수가 있는 시장이 유동성 시장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인 잣대를 가지고 위에서 팔고 밑에서 사고 이게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이런 장은. 여튼 반갑습니다. 자, 엊그제 아마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엊그제 잠깐만요. 근데 제가 종목을 이미 하나 준비를 해왔어가지고 그 종목 잠깐만 시세 좀 볼게요. 여기 오케이 이렇게 해서 보고, 예. 자, 반갑습니다. 지금 사실 오늘 반도체만 갑니다. 반도체가 없으신 분들은 정말 힘들 것 같고요. 반도체가 많으신 분들은 너무 부럽습니다. 예, 많으신 분들 부러워요. 저도 반도체를 최근에 막 사긴 했지만 전부 반도체는 아닙니다. 전부 반도체 갖고 있는 분들 참 부럽네요. 어제 미시장에서 반도체가 엄청 강했어요. 보시면 보여드릴게요. 일단 자, 요게 이제 샌디스크거든요. 샌디스크고요. 신고가죠. 어제도 한 8% 올랐나? 예, 그럴 거예요. 예, 8% 정도 올랐고, 최근에 웨스턴 디지털, 제가 어제 잠깐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 웨스턴 디지털도 되게 좋아요. 계속 지금 급등을 좀 하고 있고, 무엇보다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시는 대표주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어제 급등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하이닉스가 오늘 급등이 나온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이닉스는 오늘 마이크론이 이제 장대 양봉을 한번 쏟아 보니까 이제 급등을 한 겁니다. 급등을 한 건데, 지금 시장 참여자들이 느끼는 건 저는 똑같다고 봐요. 뭐냐면, 자, 일단 셧다운 이슈가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뭐 이제 하방을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이슈로 한번 빠지겠거니라고 기대를 해볼 수 있었던 이슈긴 하나, 시장은 떨어지길 원치 않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했느냐, 이 이슈를 긍정 회로를 돌리기 시작했어요. 셧다운을 하면 공무원을 해고해야 되고, 그러면 고용이 악화가 돼서 금리 인하를 하겠네, 이런 식으로. 진짜 웃긴 거죠. 보고 싶은 방향을 보는 겁니다, 이게 한마디로. 근데 제가 현 시장의 제일 핵 포인트 뭐라고 했어? 환율은 아니에요. 환율은 단기적으로만 영향을 줄 수 있지, 핵심은 유동성이고, 유동성의 핵심은 금리라고요. 요 금리라고요. 그래서 이제 셧다운이 결국은 금리 인하로 긍정회로가 돌아가다 보니 이게 별 이슈가 아닌 것처럼 돼버리는 거고요. 네. 왜? 금리 인하가 유동성에 맞닿아 있는 핵심 이슈거든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금 핵심은 이거라는 거를 꼭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지금 뭐 이슈를 보거나, 뭐 종목을 보거나, 지수를 볼 때, 지금은 유동성장이라는 걸 감안해서 봐야 될 겁니다. 당분간은 계속. 유동성장이라는 걸 감안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심지어 이제 셧다운도 뭐 예년에 항상 금방 정상화가 됐잖아요. 항상 이건 정치적인 그냥 사안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뭐 지수가 크게 영향을 받긴 좀 어렵죠. 그러면서 오히려 좋아 이러면서 지수가 더 간 겁니다. 그렇죠?
여기서 제가 이제 패드워치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이제 패드워치인데, 아이고, 예, 금리 인하 확률 99.4%인데, 금리 인하 한 번 할 확률 99.4, 두 번째 할 확률 89%입니다. 금리 인하를 올해 내로 한 번만 할 확률은 11%입니다. 네, 11% 정도 되죠. 세 번 인하할 확률은 아직은 0%입니다. 제가 이 얘기한 건 기억하실 겁니다. 요 세 번 인하할 확률, 즉 B컷이 들어갈 확률보다 한 번 인하할 확률, 심지어 저는 한 번 인하하는 게 차라리 세 번보다는 낫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이 숫자가 엎어지면 오히려 조심해라. 기억하시면 1번. 요 12월 기준으로 세 번 인하할 확률과 한 번 인하할 확률이 퍼센테이지가 역전되는 때가 오히려 위험할 때다. 이 얘기 많이 했죠. 많이 했던 얘기입니다. 많이 했죠. 전 여전히 비슷하게 생각은 해요. 금리 인하를 하는 건 좋지만 금리 인하를 또 많이 하는 것도 좋아요. 좋은데 많이 하게 되면 시장이 오해를 할 수가 있다는 게 저는 우려사안이라는 거죠. 왜 금리 인하를 이 정도로 빠르게 해야 돼? 라는 것부터 출발해서 시장에 오해를 살 수가 있다. B컷이 들어가 버리면. 지금 여전히 딱 베이스 시나리오로 가고 있어요. 제일 좋아요, 이게. 25씩 단계적 인하가 제일 좋고요. 그 다음 차선이 인하하다가 멈췄다, 인하하다 멈췄다고요. 제일 안 좋은 건 저는 너무 급하게 막 B컷하고 이런 게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은 제일 베스트 시나리오로 움직이고 있어요. 금리 좋아요. 금리 흐름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바로 종목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사실 오늘은, 자, 보세요. 지금 외국인이 1조를 샀습니다, 오늘. 1조를 샀어요. 코스닥은 안 사요. 옵션은 양매도 치고 있고. 오히려 콜은 많이 팔고 있습니다, 오늘. 그냥 거래소만 사는 건데 1조를 샀어요. 저거 안 봐도 뻔한 게 삼성전자 하이닉스겠죠, 뭐. 네. 삼성전자 6,400억, 하이닉스 3,400억. 합하면 9,900억 샀습니다.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두 종목 오늘 합해서 9,900억 샀어요. 그냥 이거 두 개 산 거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빼버리면 사실 외국인들 오늘 별 매매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 두 종목을 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이닉스가 이런 와, 하이닉스가 이런 갭이 나오고 40만원을 오고 막 이러고 있어요.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오늘 얘네가 많이 올랐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야, 대형주가 이렇게 오르는 게 말이 돼? 야, 이 정도 올랐으면 빠질 수 있는 거 아니야? 아, 오늘은 안 빠집니다. 왜? 방금 보셨잖아요. 이거 두 개만 1조로 사고 있는데 오늘. 외국인이 이거 두 개만 오늘 1조를 지금 1시간 만에 샀는데 이게 어떻게 빠져요? 빠질 수가 없지. 네. 심리를 좀 이야기를 드릴게요. 보세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가요. 스가 가는데 외국인 수급으로 가는 거거든요. 가요. 수급으로 가요. 그래서 이제 소부장 그 일진이라고 해야 되나? 이제 하나머티부터 뭐 하나머티, 하나마이크론, 뭐 심텍, TLB, 대덕전자. 저는 이런 게 제 마음속에 일진인데 얘네들이 쭉 가죠. 쭉 가죠, 얘네들이. 시장 참여자들 입장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얘네는 제가 방금 얘기했죠. 외국인이 오늘 1조를 사는데 어떻게 빠져요? 아무리 많이 올랐어도 오늘은 버틸 거라고요. 그쵸? 추석 이후가 이제 오히려 관건이 되는 겁니다. 삼전하고 하이닉스는요. 자, 얘네들을 보고 이제 막 종목들이 가는데, 얘네 많이 올랐나요? 덜 올랐나요? 많이 올랐다. 소부장. 얘네들, 지금 언급된 애들 1번. 아니다. 별로 안 올랐다. 2번 한번 쳐보세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때요? 소위 소부장 일진으로 부를 수 있는 하나마이크론, 심텍, TLB, 대덕전자 얘네들 많이 올랐습니까? 별로 안 올랐습니까?
오, 2번도 간간히 있는 게, 와, 대단들 하시네요. 대형주. 예, 아직 갈 룸들은 전 많이는 남았다고는 봐요. 근데, 이제, 너무 그냥 일자로 오르긴 했어요. 인정할 건 우리 인정합시다. 하나마이크로 한번 볼까요? 심택 한번 볼까? 아, 심택은 좀 굴곡이 그나마 있었다. 하나마이크로. 아니, 너무 일자로 올랐다니까요? 무슨, 이게 무슨, 5일선 타면서 일자로 올라갔어요. 이렇게 파동이 있잖아요. 파동이 오르락 오르락 이렇게 파동이 있는데 너무 일자로 그냥 지금 한 달 내내 올라요. 중간에 음봉이 한 3번, 4번 있는데 이게 다 대부분 상승형 음봉이에요. 잘 빠지지도 않아. 잠깐만요. 에픽표만 열어놓고 제가 지금 뭘 얘기를 하려고 하고 싶은 거냐면요. 오늘 투자 심리를 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느끼는. 그러다 보니 이제 사람들은 뭘 보냐면요. 여기서 이제 이게 소위 레거시 반도체잖아요. 이제 차세대 반도체를 좀 보려고 할 거예요. 가격 메리트를 생각을 할 거란 말입니다. 이제. 그리고 오늘 보면 동전주 반도체 내에서 이런 게 좀 올라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시그네틱스 상한가입니다. 예, 동전주죠. 동전주. 시그네틱스 상한가입니다. 윈팩. 예, 윈팩 21%입니다. 그래서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왜 이런 현상이 있을까요? 저는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부담은 분명 있다니까요. 이게 부담은 느껴요. 더 갈 길도 있지만 시장은 부담을 느낀다는 거죠. 근데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외국인이 1조를 사는데 어떻게 빠져, 반도체가. 그러니까 반도체 내에서만 오늘은 봐야 되거든요. 자, 오늘은 반도체만 봐야 돼, 사실. 오늘은 수급이 장중에 반도체 내에서만 돌아요. 오후 한 2시 넘어서는 이제 추석 이후를 대비해서 다른 섹터도 로 수급이 일부 갈 가능성이 전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뭐 주식이 반도체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 전까지는 오늘 장중에는 수급이 반도체 내에서만 돌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반도체 내에서만 돌려다 보니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동전주 같은 게 가는 거예요. 시그네틱스 막 이런 거 가는 거고. 그리고 4세대 반도체 봅시다. 제주 반도체 14% 갔네요. 퀄리터스 반도체 11% 갔네요. 이게 하나둘씩 이제 움직임이 나오는 거라고요. 하나둘씩. 네오셈 17%. 그리고 하나 더 무서운 사실은 뭐냐면 거래소 한번 볼게요. 코스닥은요, 소부장으로 못 움직여요. 한계가 있어요. 코스닥은. 그건 뭐 다 아시겠죠. 소부장 시총이, 바이오나 이런 거보다는 차이가 많이 나서 소부장만 올라간다고 코스닥이 막 이렇게 코스피 가듯이 못 갑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2개만으로도 코스피는 날아갈 수 있어요. 지금 코스피는 실제 약간 그런 장이 형성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장이 형성이 되고 있는데, 주봉을 한번 볼게요. 신고가죠, 코스피. 코스피 신고가입니다. 많이 올랐다, 많이 오르긴. 코스피 신고가인데, 코스닥 주봉 볼게요. 코스닥은 아직도, 멀었잖아요. 이거 코스닥 나중에 다 따라잡을걸요, 아마? 다 따라잡을 거예요. 지금 장이 유동성이 중심에 서 있는 장이라는 거를 감안한다면 코스닥 다 따라잡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바이오도 되게 좋을 거라고 봐요. 특정 타이밍, 그러니까 코스닥 지수 올라가는 거는 바이오 조금만 힘내면
금방 갈걸요 아마. 오늘도 지금 알테오젠 이런 거 좋기는 한데, 알테오젠도 예를 들면 지금 47만원이에요. 이게 60만원, 70만원, 80만원 가면 지수 금방 올라가요 사실. 상대적으로 코스닥 레버리지를 노리는 것도 또 하나의 어떤 아이디어일 수는 있어요. 좋죠, 그것도. 나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시장이 이제 결론은 수급은 반도체 내에서만 돌지만 기존에 많이 오른 것들에 대한 가격 부담을 느껴요, 지금. 가격 부담? 그러니까 너무 조정을 안 받았다라는 인식은 좀 있어요. 나중에 더 가더라도. 그래서 차익도 사실 나와요. 오늘 장중에 거래되는 거 보면, 차익도 좀 나오는 게 보여요. 근데 그게 세른봉이 되기가 되게 어려워. 왜? 큰 형님들이 너무 좋으니까. 근데 이쪽에서는 오히려 차익도 나오고 이게 매매가 수월치 않아. 그러니까 막 동전주로 하고 약간 빈 공간들로 이렇게 수급이 전이가 되는 모습이 오늘 오전에 좀 포착이 됐거든요. 이러면 시장이 조금 더 길게 갈 수가 있어요. 반도체장도 조금 더 길게 갈 겁니다. 이게 이제 요걸 넘어서서 딴 섹터까지 수급이 확산되면 최고죠. 그게 최고죠. 아직 그것까지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되고요. 오늘은 반도체만 움직이는. 인버스는 진짜 사지, 제발 부탁이라고 했잖아, 제발 부탁이라고. 차라리 무서우면 현금 들고 있으라고. 인버스는 절대 하지 마시라고. 기억하시면서 한번 쳐보세요. 인버스는 진짜 하지 마세요, 여러분. 제발. 인버스는 제발 하지 마세요. 왜 자꾸 인버스 얘기를 왜 꺼내요. 유동성장이 얼마나 무서운데. 올라가기 시작하면.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데. 감히 어떻게 여기서 인버스를 덤벼요. 말도 안 되지. 차라리 무서우면 현금 들고 가라고, 그냥. 제가 예전에 요런 비슷한 장에서 1억 날린 얘기도 한번 드렸잖아요. 그쵸? 제가 그 흑역사까지도 얘기를 드렸잖아. 비슷한 장에서 제가 예전에 풋옵션으로 1억 날렸다니까요. 그때 생각이 나요, 딱 그때 생각난다고요. 이게 빠질 것 같은데 드럽게 안 빠져. 한 번은 빠질 것 같은데 안 빠져. 그러다가 한 번 빠졌죠, 최근에. 환율 때문에. 근데 그것도 제가 이유 설명드렸잖아요. 이거 환율 때문에 빠진 거라고. 환율 때문에 빠진 거라서 단기에 복구될 거라고. 이건 환율 때문에 빠진 거라서 단기에 복구된다. 제가 엊그저께 얘기했죠. 왠지 나는 오늘 오후나 내일 저점이, 내일 오전이 저점일 것 같다. 내일 오전이나, 뭐야. 제가 이틀 전에 얘기했잖아요. 이틀 전 저점 같다고. 이유가 뭐였어요? 추석 전 현금화 하려면 이틀 전이 마지막이었어요. 오히려 수급은 어제와 오늘은 추석 전에 현금화가 안 되는 구간이라서 추석 전에 주식을 채워 넣고 가려는 수급이 더 안 달라는 구간이에요. 이 얘기도 계속 했죠. 그쵸? 안달. 그러니까 이번 주는 추석 전이라는 건 똑같지만 월화가 다르고 수목이 달라요. 월화는 이제 추석 전 현금화 수급이 조금 더 급한 구간. 그러니까 매도 애들이 급하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건 반대죠. 추석 전 사놓고 가려는 수급이 급하죠. 그래서 제가 화요일이 저점일 것 같다는 얘기를 화요일에 제가 드렸을 거예요. 근데 솔직히 이렇게 많이 올라갈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이거는 제 원래 생각은 한 화요일 정도 저점 찍고 수목 올라서 전고점 부근에서 마감하고 추석 이후에 슈팅이었는데 오늘 슈팅이 나버려가지고 여튼 여러분 딴 걸 더 따로 지금 인버스는 진짜 제발 차라리 현금을 들고 가요. 무서우면 난 도저히 이 장을 인정을 못 하겠는데 차라리 현금 들고 계시라고. 인버스는 이거 녹아요. 답 안 나옵니다.
이날이 마지막 기회였네. 이날이, 이날이 마지막 기회였어요. 인버스. 아, 제가 근데 이거 저점도 찍어주지 않았나요? 이거 제가 저점도 찍어드렸을 겁니다, 이거. 저 자리요. 예. 난 이 자리가 깨지면 고민을 분명 해보겠다. 기억하시면 1번. 제가 여기 선 이렇게 그어놓고, 이 자리가 깨지면 내가 고민을 해보겠다. 내 원래 생각을. 그게 아니면 내 생각은 안 바뀐다. 지금 희한하게 딱 거기까지 빠졌어요. 진짜 이건 좀 희한하긴 해요. 근데 이날 좀 많이 빠져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기는 한데, 딱 거기까지만 저점 주고 올라왔어요. 여기, 이거 수요일날, 지지난주 수요일 저점 깨지면 나는, 그때는 내가 내 생각을 한번 다시 고민을 해보겠다고 했잖아요. 아셨죠? 자, 종목 좀 잠깐만요. 제가 이제 오케이. 잠깐만요. 보고 갑시다. 잠깐만요. 예, 종목 하나 갈게요. 범위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범위를 조금 넓게 가져갈게요. 이거 스몰캡이니까 조금만 넓게 가져가겠습니다. 저 어제 관심주를 안 했더라고요. 제가 깜빡했는데 사실 딴 얘기하다가 일단 오늘 관심주는요. 코드번호 452160이고 종목은 JMB라는 종목이고 가격대는 좀 넓게 할게요. 이거 시총이 좀 작아서 요 사이에서는 뭐 분할해서 관심 가져볼 만하다. 리스크 관리를 해볼 만한 가격은 7,900원. 예. 오케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드렸던 것들의 연장선상인데요. 그러니까 오늘은 반도체만 봐야 돼요, 사실. 오늘은 일단 한 오후장까지는 반도체, 저는 한 2시까지는 반도체만 봐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2시부터는 다른 섹터도 골고루 한번 보자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 얘기했던 그런 이유들로 인해서. 그리고 시장은 분명히 부담은 느끼기 때문에 막 이런 것들이 간다, 지금. 이런 것들에서 하나둘씩 움직임이 나온다. 이런 종목들이 막 우후죽순 간다라기보다는 하나둘씩 튀는 게 보여요, 확실히. 그런 개념에서는 오늘 시장이랑 적합한 종목이라고 좀 보죠, 이런 거를. 예. JMB는 이제 반도체 그 스몰캡 중에 하나입니다. 차트 한번 볼까요? 선물 말고. 와, 반도체는 진짜. 네, 요런 차트입니다. 차트는 제가 딱 좋아하는 유형의 차트인데요. 요런 차트입니다. 요런 차트고요. 이제 바닥에서 거래 한번 들어오고, 이거 최근에 좀 아픈 기억 생각난다. 제가 청담 글로벌이 아마 이게 저희 방에서도 매매하고 있다고 했는데 제가 이거를 어제 이제 손절을 했어요. 제가 이거 리스크관리 가격대 8,500원 얘기 드렸죠. 9,000원 정도, 9,000원 초반에
들어가서. 이거 저희도 진짜 똑같이 매매를 했어가지고, 9,000원 초반에 산 거를 이제 8,500원에 손절을 했죠. 예. 저는 단기 종목은 손절가 지키거든요. 근데 이게 약간, 그러니까 기본 가다는 여전히 살아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요거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요거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저는 갈 거는 같아요.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이런 패턴을 가지고 있으면 제 기준에서는 이런 자리가 지키면서 가야, 빠른 시일 내에 슈팅이 나와요. 언제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좀 빨리 갈 수가 있어요. 예. 이렇게 버티는, 여기만 있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어디, 위든 아래든 가야 되거든. 빠른 시일 내에 간다고요. 근데 여기가 깨지면, 빠른 시일 내에 못 가요. 그런 게 있고, 근데 그럼 골격이 바뀌었냐?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골격이라는 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크게 얘기하면 이렇게 수렴하는 게 기본 뼈대거든요, 이 종목은. 거래 들어오면서 수렴한 게 그냥 뼈대예요. 이 골격이 바뀐 건 없어요. 이런 거 볼 때는 여러분들 기본에 되게 충실하시는 게 제일 좋은데요. 차트 볼 때. 어떤 차트가 좋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거. 저점이 어떻게 되는 게 좋습니까? 올라오는 게 좋죠. 그렇죠. 고점도 올라가는 게 좋지만 수렴 차트에서는 어때요? 고점이 내려가겠죠. 수렴의 기본은 이제 저점 올라가고 고점 내려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 출발점이 여기고 여기잖아요. 그리고 여기잖아요. 사실은 여기만 안 깨져도 이 기본 가다는 살아있는 거라고요. 이거는 이 자리만 안 깨져도요. 여긴 대략 가격대 보면 7,500원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는 그래요. 여기 또 횡보한 구간 있잖아요. 사실은 이 가격이 지지될 가능성이 제일 높기는 해, 확률적으로. 그럼 여기가 얼마냐면 한 8,000원 될 거예요. 그럼 이런 건 이렇게 저는 보죠. 결론은 뭐냐면요. 제가 이렇게까지는 설명을 안 했지만, 이제 저도 손절을 했어가지고, 예. 이거 좀 이렇게 제 결론은 이겁니다. 어차피는 갈 것 같은데, 뭐 회사 내용도 괜찮아요. 갈 거는 같은데. 예를 들어서 9,000원에 접근을 했어. 9,000원 초반 접근을 했는데 8,500원이 이탈됐어. 손절을 쳤어. 그리고 이걸 어디서 사냐면 8,000원 부근이나 마지노선은 7,500원이야.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예를 들어서 8,000원에 날 샀어. 8,500원만 와도 난 본전이야. 그쵸? 9,000원 오면은 수익이야. 슈팅 나오면 수익이 커져. 뭐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근데 이것도 리스크 관리는 해줘야 된다고요. 마지노선은 여기에요. 여기는 깨지면 진짜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접근은 가능하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해되셨으면 1번 한번 쳐보시고. 그러니까 손절이 나가도 이제 그 밑에서 어디서 받을지도 계산을 미리 처음에 해놓으면 좋기는 해요. 미리 계산을 해놓으면 좋죠. 이런 식의 접근을 하는 거라고요. 미코 한번 볼게요. 16,000원이네. 미코 제가 엊그저께 회원들하고 산다고 했어요. 기억하시죠, 이것도? 제가 엊그저께 심지어 회원들하고 산다고 했습니다. 그때가 14,500원이었나요? 14,500원. 네. 제가 이거 산다고 했죠. 나도 살 거라고. 오늘 샀다고. 왜 제가 샀다고 했죠? 이 패턴인 것 같아서요. 이거는 지나고 보니까 이 패턴인 거지, 사실은 이틀 전으로 돌아가면 이거는 그냥 가정이기는 해요. 그쵸? 근데 원래 차트는 다 그런 거예요. 차트라는 건 다 가정이라고요, 원래는. 여기 지지 되는 것 같아. 이렇게 저는 본 거라고요. 그래서 다음날 요 자리에서 샀어요. 그리고 저는 오늘 사실 팔았습니다. 진짜 그냥 제가 사는 것도 얘기 드렸으니까 판 것도 얘기 드릴게요. 저 오늘 팔았어요. 방금 요거 들어오기 전에 팔았어요. 16,000원 정도에 일단은 익절했습니다. 왜 했는지만 설명을 드릴게요.
이 회사 종목은 참 좋습니다. 좋고 다 좋고 되게 저점 잘 산 케이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제가 이거 어제 설명을 한번 드렸을 거예요. 기술적으로는 걸리는 자리가 여기랑 여기 기준선이 있어요. 요런 데라고 봤단 말이죠.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해되시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것도 설명 아마 드리긴 했을 겁니다. 그래서 단기로는 요거 먹고 나오는 거예요. 요것만 먹어도 10% 넘을걸요, 아마. 요거 먹고 나오는 거고요. 뭐 추석 지나고 또 이렇게 내려오면 또 사면 되지 뭐. 그쵸? 회사 자체는 되게 좋게 봐요. 근데 제가 이거를 매매를 몇 번 해봤어서 기억이 나는데, 생각보다 무겁더라고요. 그래서 좀 매매를 저는 단기로 붙이려고 애초에 산 거였어요. 그래서 예, 종목은 좋습니다. 뭐 날아가면 어쩔 수 없어요. 뭐 날아가면 좋죠 뭐. 주식 뭐 딴 주식도 많잖아요. 딴 주식도 많으니까. 자, 이제 종목들 한번 봅시다. 이게 반도체 소부장도 되게 화려해 보이기는 하는데, 그 안에는 고민이 역력히 느껴집니다. 너무 많이 올라서. 하나마이크론 이런 것도 오늘 음봉일 거예요, 아마. 너무 많이 올라서 이런 거예요. 너무 많이 올라서. JMB 한번 봅시다. JMB 잘 보시고. 얘는 차트가 이제 이런 형태. 그러니까 아까, 내가 이거에다가 청담 얘기가 나왔구나. 조금은 다르지만 비슷해요. 청담하고 패턴은 비슷합니다, 이것도. 근데 얘는 수렴이라기보단 박스예요, 박스. 수렴보다는 약간 박스에 더 가까운데요. 한번 들어 올려놓고 박스 가다 놓은 거. 요런 차트죠. 주가 위치는 꽤나 바닥에 있고요. 그렇죠. 바닥에 있고. 삼화전기도 좋네요. 삼화전기 같은 거는 뭐, 이거 저기 4만원 정도 얘기했나요? 이틀 전에? 이틀 전이었나? 모르겠다. 어젠가? 어제는 안 했고. 4만원 정도 장중 밀리면 보자고 했을 거예요. 이거 좋아요. 그러니까 이거 얘기하면서 제가 아마 그 얘기를 했을 겁니다. 예, 기억이 난다. HDD, 하드디스크, 얘네가 지금 호황이고, SSD, ESSD까지 해서 이쪽이 다 지금 호황이다. 관련주로 삼화전기, 뭐 한양 디지텍, 뭐 하나마이크론 막 이런 거 얘기했을 겁니다. 아마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쪽 시장이 되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HDD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하드디스크입니다. 예. 근데 오늘 시장이 매매하기가 되게 쉬운 시장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반도체로 지수를 그냥 땡겨놓은 거라, 일단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시장 참여자들의 관심은 오늘 지금 반도체에만 있다고요. 근데 웃긴 거는 반도체가 이미 많이 올랐어. 그러니까 이게 장중 매매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오늘은. 그래서. 원래 지수가 항상 이제 지나치면 좀 그런 건데, 지수가 지나치게 급등하거나 급락하면 장중 매매는 쉽지는 않다, 원래. 그래서 이럴 때는 뭐 장중에 이제 시세가 나면 좋죠, 제일 좋은데, 다음 날까지도 계산해서 장중 매매가 들어가는 게 좋아요. 이럴 때는 사실은. 지금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 건, 반도체가 핵심이라는 건 뭐, 지금 너무 대놓고 다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바이오도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로봇까지는 계속 체크하고 있어요. 바이오 로봇까지는. 이쪽은 좀 좋을 것 같아요. 계속. 오늘은 지금 반도체에 많이 쏠려 있지만 거기까지는 제가 계속 체크를 좀 하고 있고요. 네. 이건 제가 어제 얘기했던 거죠. 삼양NC캠. 이건 저희도 매매하고 있다고는 얘기 드렸어요. 네. 매매를 하고 있어요. 샀다가 팔았다가 또 샀다가 막 이러고 있어요. 이거 그 반도체 아저씨가 저보고 얘기해준 종목이다. 제가 어제 2개 얘기해주지 않았나요? 반도체 아저씨 피셜. 네. 너만 알아도 하면서 너만 알고 있어. 종목 2개 얘기해줬죠. 뭐였나요 혹시? AI 소프트웨어는 안 보진 않는데요. 그냥 이제 단기 모멘텀 플레이만 될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지금 시장의 인식이 어떻게 깔리냐면 AI에서 이게 다 출발을 하잖아요. 반도체는 우리나라가 그래도 잘해. 한국이 잘해. 요거는 한국이 잘하는데 소프트웨어 쪽은 혹은 솔루션 쪽은 경쟁력이 이게 과연 어느 정도나 될까 글로벌리하게 여기에 대한 물음표가 좀 있다라고 봐요. 여기저기 다 얘기해요? 아이씨. 제가 이 아저씨 방송을 계속 보진 않으니까요. 여기저기 다 얘기하는구나. 그래요. 좋아요, 근데. 제가 봐도 좋아요. 이게, 삼양 NC캠 같은 거는 진짜 웃긴 게, 이거 왜 여기가 저항인지 혹시 아십니까? 단기 저항이에요. 딱 오늘 거기 찍더라고. 제가 이거 줄 괜히 거는 게 아니에요. 원래 거놨던 거거든요. 저기가 어떤 자리냐면요. 이때 개파락 발생됐던 요 자리입니다. 참 묘하죠, 이런 거 보면. 그러니까 이제 기술적 분석을 하는 사람들 보면 기본적으로 갭이라는 거에 대해서 다 이렇게 정의를 하죠. 갭은 왜 존재하냐? 갭의 존재 이유. 갭은 메꾸기 위해서 존재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러니까는 뭐냐. 기술적 분석하는 사람한테 갭이 왜 생기나요? 라고 물어보면 갭은 메꾸려고 존재해. 라고 대답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거라고 저는 봐요. 갭은 메꿔요. 결국은 메꾼다고요. 그 자리에요. 그 갭 메꾸는 자리. 그러니까 이런 데는 살짝 걸릴 수 있어요. 아주 강력 저항이라고 보긴 좀 어려운데 살짝 걸릴 수가 있어요. 이제 여기 뚫으면 뭐 한 27,000원까지 열려있고 27,000원대 뚫으면 이제 29,000원대 그 다음부터는 매물 없어요. 그렇죠. 이게 이제 단계적으로 있는 거죠. 좋네요. 그래도. 오킨스 오늘 어떻게 됐어? 꼭 올랐겠지. 오늘 반도체 다 올랐으니까. 오킨스는 슈팅 나왔네 오늘. 8% 갔었네. 오늘 제주 반도체 엄청 좋구나. 제가 지금 뭐 좀 보고 있느라고 잠깐만요. 네. 근데 사실 막상 또 할 거는 크게는 없네요. 오늘 장이. 야씨 하이닉스 40만원 미쳤다 진짜. 100포인트 올랐네요. 코스닥은 8포인트 올랐는데 거래소가 100포인트가 올랐어요. 반도체 아저씨다. 반도체 아저씨 왔습니다. 반도체 아저씨.
여러분 이따가 저기 지금 채팅 친 저 반도체 아저씨가 방송할 거니까 이 회사는 뭐 하는 건가? 그러니까 이 반도체 회사는 뭐 하는 반도체 회사인가요? 이런 거는 저기 반도체 아저씨한테 물어보면 돼요. 네. 저 아저씨한테 물어보면 되고. 와, 삼성전자 9만원, 하이닉스 40만원. 응원도 응원인데 기분 좋아서 왔을 거예요. 그냥 삼전 9만원, 하이닉스 40만원 가니까 기분이 좋아서 들어온 게 아닐까. 저 아저씨 종목 주면 똑같은 얘기 하겠죠. 뭐 여기저기 얘기하고 다닌다면서요. 근데 뭐 요 삼양 NC캠하고 뭐 오킨스 전자? 저한테만 얘기한 거 아니라면서요. 개구쟁이 막내 아들 같아요. 개구쟁이 막내 아들 맞잖아요. 근데 저 아저씨 막내 아들 맞는데 얼굴에 티가 나는구나. 최근 오늘 덕산하이 메탈 어떻게 됐죠? 이거 오늘 좋더라고요. 아유 슈팅 제대로 나왔네. 이게 최근에 수급이 좋았어요. 이게 왜냐면 저도 이거 보고 있었던 건데 최근에 갑자기 기관 수급이 좀 짱짱하게 들어왔었거든요. 이때가 이제 5,690원, 6,350원 이때잖아요. 6,000원대 막 진입할 때 물량이 좀 세게 들어와서 저도 이거 다시 좀 봐야지 했는데 얼레벌레 놓쳤네. 여기서 샀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거는 요 횡보할 때 자리 잘 잡아서 들어가면 좋은데 이때 수급이 싹 들어왔으니까 이런 거. 많이 올랐네. 많이 올랐어. 반도체가 진짜 많이 오르네요. 많이 오르기는. 오늘은 JMB나 가자. JMB. JMB. 근데 근데 이제 주식이 보면 중간중간 조정을 주면서 가는 게 사실은 좋은데 그냥 일자로만 가버리면 좀 조정이 나오면 세게도 나올 수 있죠. 당연히. 너무 그냥 조정 없이 상승 일변도로만 움직이다 보면 이게 원래 보면 파동 자체가 보면요. 어떤 뭐 기본적인 건데 주식의 어떤 파동이라는 게 시세가 계속 중간중간에 이렇게 내려가는 요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면 여기 이런 데서 싸게 들어왔던 물량들을 소화한다고요. 그래서 몸이 좀 가벼워지는 거고 이게 내려오면서 또 밑에서 샀던 물량들을 소화하는 거라고 여기서. 그래야 갑자기 뭐 좀 이상한 일이 있어도 조정이 완만하게 이루어지고 다시 올라가고 이게 된다고요. 근데 너무 그냥 한 번에 올라가 버리면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좀 있을 거예요. 한 번에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이거 언제 팔아야 되지?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 버리면 이건 조정다운 조정도 아니야. 쉬었다가 가고 이러면
특정 지점에서 물량이 확 터지면서 한번 꼬꾸라질 수는 있죠. 어떤 악재가 나올 때는. 근데 이거를 지금 반도체 섹터에 빗대가지고 얘기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지금은. 예전에 2차전지랑 지금 반도체를 혹시나 비교해서 생각하신다면, 글쎄요, 그거는 조금 달리 저는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아직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 그 생각은 좀 합니다. 2차전지 예전에 대단했잖아요. 2차전지가. 2차전지가 예전에 어마어마했잖아요. 어마어마했는데. 최근에 제일 비슷했던 섹터가 혹시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최근에 제일 비슷했던 2차전지 과거에 올라가던 것처럼. 이거 뭐 사람들마다 생각은 좀 다를 수는 있는데 저는 약간 조선이에요. 저는 조선하고 조선기자재입니다. 사실 이쪽이 제일 좀 비슷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뭘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요. 반도체는 저는 조금 성격이 지금 다른 것 같아요. 다르다고 보고 있고, 그냥 맹목적으로 달려드는 게 좀 비슷했어요. 맹목적으로. 조선 기자재, 뭐 조선만 한다고 하면 다 날아가더라고요. 심지어 자회사가 뭐 한대 또 날아가. 뭐 이러더라고요. 테마주도 날아가고, 뭐 다 날아가더라고요. 이런 위치 그러니까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이거 동방성기라는 예전에 부산 가덕도 테마주였거든요. 이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거. 이건 많이 과열이구나. 이쪽은 확실히. 라는 느낌을 주죠, 이런 게. 조정받을 때 이렇게 또 세게 받는 거거든요. 저는 조선을 당분간은 안 보는데요. 안 보는데, 지금 뷰는 약간 이래요. 기자재는 진짜 안 보고요. 그러니까 이게 선별해서는 보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별로 선호하지 비선호기는 한데 선별해서는 그래도 볼 필요가 있다. 사실 이번에 파동이 대표 조선주는 급등이 안 나왔어요. 대표 조선주들이 급등이 나왔나요? 얘네들은 급등이 안 나왔다. 기자재랑 조금 달라요, 움직임이. 그래서 선별해서 좀 보려고 해요. 기왕이면 굳이 고르자면 조선주 쪽으로. 오늘은 그냥 반도체의 날인데 지주사가 가나요? SK스퀘어는 하이닉스 때문에 갈 거고요. 와, 스퀘어가 20% 올랐네. 조선주만 보면 하나오션 한번 볼까요? 이게 그러니까 기자재 날리실 때는 그냥 이러고 있었어요. 사실은 이러고 있었다고요. 저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쪽은 그래도 봐줄만 하다. 제가 또 최근에 이 생각을 한 가장 큰 이유는 하나 엔진 보세요. 얘가 드디어 신고가를 또 가더라고요. 하나 엔진이 또 신고가를 갔어요. 이쪽을 그냥 조선주라고 다 안 보는 것보다는 그래도 조금 분류를 해서 몇몇 개는 보자. 근데 말도 안 되게 이번 파동에 휩쓸려서 그냥 시세가 급등됐던 제 기준에서는 이제 자꾸 이제 동방성기를 가지고 얘기해서 미안한데 제 기준에서는 테마주거든요. 테마주가 이렇게 가는 건 전 이해를 도저히 못 하겠더라고요, 이때. 이런 거는 저는 안 볼 거고 이제 대표 조선주나 혹은 지금 하나 엔진이 대표적으로 이제 또 대표 조선 기자재에서도 이런 거는 봐요. 저는 봐야 된다고 봅니다. 하나 엔진
근데 전 세진중공업도 되게 좋게 봐요, 사실. 세진중공업. 이런 것들은, 뭐, 지금 1순위까지는 아니지만, 아예 안 보진 않을 거다. 정도. 아예 안 보지는 않을 거다. 어쩔 수 없이 지금 1순위는 뭐예요? 1순위는 무조건 반도체 셔야 되고요. 2순위가 뭡니까? 바이오입니다. 저는 사실 3순위가 로봇이긴 해요. 저는 현재로선 이래요. 현재로선 이렇고, 기타, 이제 순위 밖에 뭐가 있냐면, 일단 순위 밖에 이제 조선도 이제 좀 봐야 된다. 선별해서. 그리고, 지주사, 여전히 봐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뭐, 그 외에는 많아요. 스테이블 코인도 저는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금융 좋죠. 지주, 금융 같이 봐야겠다. 지주, 혹은 금융. 금을 보는 건 아니고요. 예. 또 뭐가 있을까? 화장품. 근데 이런 거는 이제 저는 시기를 좀 잘 봐야 된다. 제가 생각하는 시기는 뭐라고 했죠? 3분기 실적 발표. 전후라고 해야 되나? 저는 이때 좀 보려고 해요. 더 정확하게는 3분기 실적을 기대하는 게 아니고요. 4분기 실적을 기대하는 거기는 해요. 화장품 아무튼 그때 좀 보려고 하고. 또 무슨 섹터가 있을까? 2차전지. 2차전지를 안 했네. 근데 2차전지는 저는 진짜 순위 바뀝니다. 이거 순위 바뀌죠? 네, 순위 바뀝니다. 완전 순위 바뀌긴 해요. 우선순위에서 많이 밀려요. 그러니까 2차전지는 덩치가, 이게, 섹터도 덩치라는 게 분명 체급이라는 게 존재한다고요. 2차전지와 체급이 비슷한 거는 반도체 바이오인데, 이 세 개가 체급이 비슷하잖아요. 이 세 개를 1대1대1로 비교하면 2차전지가 많이 밀려요. 반도체 바이오가 너무 지금 저는 메인이라고 보고 있는 사람이라. 그것 때문에 그래요. 이게 다른 요런 섹터들과 비교하면 괜찮은데. 엔터는 이제 화장품이랑 같이 봐줘야겠죠? 화장품 엔터가 조금 겹치지 않나요? 화장품 엔터는 좀 겹치고. 전력 좋죠. 수소 보셔야 돼요, 수소. 오랜만에 또 리마인드 해봅시다. 제가 한 달 전에 아마 수소 에너지 얘기를 했을 거예요, 처음. 수소 에너지 얘기를 제가 아마 거의 처음 한 것 같아요. 수소차, 수소 경제, 둘 다 아니고 이제는 수소 에너지다. 이래가지고, 여기서 제가 얘기했던 종목이, 보면, 일단 그때 미코를 먼저 얘기를 했어요. 미코. LTC. 급등했죠. 예, 그리고, 두산퓨얼셀. 예, 비나텍. 예, 다 좋아요. 다 좋고, 그리고 이제 제가 중소형주 중에서 언급한 게 한선엔지니어링. 이것도 급등했죠. 저는 여기서 얘기했습니다. 제가 얘기를 한 건 여기서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안 움직이고 있을 때. 요런 게 다코스. 요런 게 다코스고. 그리고 하나가 더 디케이락이었나? 얘는 올라갔다 좀 내려오긴 했네. 제가 아마 여기까지 얘기했을 거예요, 수소는. 그쵸? 수소도 좋아요. 지금 전반적으로 한번 쭉 보셨다시피, 바닥에서 세게 올라온 것도 있고, 계속 좀 올라가는 애들도 있고, 파동 그리면서 미코처럼 가는 애들도 있고, 좋습니다, 근데. LTC처럼 그냥 날 잡아가지고 그냥 폭등시킨 종목도 있고, 좋아요, 수소, 좋아요. 이게 수소가 좋다라는 거는 어디서 출발합니까? 이게 왜 제가 좋다고 보냐면 이게 에너지라서 좋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에너지가 왜 좋은데? 이거 결국 AI 때문에 커지는 시장이잖아요. AI로 커지는 시장이니까. 그래서 좋은 거예요. 그리고
특히 저는 우리나라 주식 측면에서는 수소에너지는 확실히 좀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현 정권의 스탠스를 보자고요. 이게 지금 애매한 게, 원전과 신재생을 약간 대결 구도로 가는 게 좀 있잖아요. 근데 원전은 글로벌 트렌드야. 분명히. 신재생은 우리 정부만 좀 밀어주는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면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정부 정책에 맞서지 말라면서요. 아, 그럼 신재생을 봐야겠네? 아니, 근데 글로벌 트렌드는 원전이라니까요. 저는 오히려 그래서 이 수소가 되게 유니크한 시장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 정책과 글로벌 트렌드를 같이 가져갈 수 있는 시장. 원전 신재생은 그런 측면에서 좀 아쉬움이 있어요. 응? 에너지 시장을 보면, 에너지 시장을 볼 때 우리가 원전, 신재생, 수소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저는 수소가 좀 되게 그래서 메리트가 높아지고 있다라고 지금 판단을 해요. 이 원전, 신재생 대결 구도처럼 정부 정책과 글로벌 트렌드를 같이 가져갈 수 있는 섹터가 지금 그나마 제일 근접한 건 수소라고 저는 본다는 거죠. 네. 이해가 되시면 3번 한번 쳐보시고. 셋 다 봐야 되는데, 주식 시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수소가 그런 이슈 때문에 저는 조금 더 좋게 보는 거예요. 딴 건 아니고. 셋 다 보기는 봐야 돼. 두산 에너빌리티 저 고점 뚫을 거라고 보는 사람이에요. 신재생 제 타픽이 뭐랬어요? SK 이터니스 좋게 봐요. 좋게 보지만 그런 약점이 좀 있기는 하죠. 좋게 보는 이유는 AI 때문에 좋게 보는 거고요. 사실은 여기서 원래 많이 갔던 주식은 변압기죠. 그쵸? 변압기. 그래서 뭐 어쩌고저쩌고 전기, 무슨 전기 이런 것들. 변압기 여전히 시장 좋아요. 변압기 시장 좋습니다. 여기서 조금 얘기를 더 확장해 볼게요. IT 종목 중에 오늘도 많이 올랐네. 요 마이크로 컨텍솔이라고 있어요. 요게 이제 아마 소켓 만드는 회사일 겁니다. 마이크로 컨텍솔. 건인 소켓, 모듈 소켓, 테스트 소켓 만드는 회사잖아요. 근데 이제 이 회사가 얘도 이제 신고가 같네요. 주가가 참, 얘는 지금 이거예요. 뭐냐면 이게 지금 반도체로 간 게 아니에요. 여기 올라갔던 게 반도체로 간 게 아니에요. 이건 저희가 여기서 샀다가 점상 먹고 여기서 팔았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것도 많이 먹었다고 생각했지만 별게 아니었어. 그럼 이때 왜 샀냐면 실적 보고 산 거고, 왜 얘가 실적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냐면, 얘네가 변압기 시장에 들어가기 시작을 했었거든요. 변압기. 이거 변압기로 간 거예요. 이거 혹시 아시는 분들이 1번 한번 쳐보세요. 마이크로 컨텍솔이라는 소켓 업체가 상반기 주가 상승의 원인은 변압기였어요. 이거를 이제 아는 사람들은 매매를 했을 거고요. 얘가 갑자기 실적이 좋아지니까 이유가 있었거든요. 이거 많이들 모르셨구나. 변압기로 아무튼 간 거예요. 근데 주가가 보세요. 여기서 한번 이렇게 밀렸죠. 개파락 크게 나오면서. 이거는 뭐냐면 실적이 주춤했어요. 2분기 때. 실적이 이때는 주춤했다고요. 변압기 쪽에. 그럼 지금 가는 건 뭐냐? 이건 또 반도체로 가는 거예요. 이건 또 반도체로 가는 거예요. 지금 반도체 좋잖아요. 이거 강조했다고요? 이거는 근데 제가 올 초에 그 반도체 아저씨한테 제가 얘기해준 종목이에요. 처음에는 그랬는데 그 형이 기억을 지금 못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이때 관심이 좀 많았던 종목이에요. 한 4월달 막 이럴 때. 여기에서 이제 아이디어 확장해서 나오는 게 옥신스 전자더라고요, 보니까. 알아본 바로는 옥신스 전자도 할 수 있대요. 변압기. 이거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옥신스 전자. 근데 지금 하고 있진 않아. 근데 할 수는 있대. 근데 하고 있진 않아요. 할 수는 있지만.
근 회동을 자주 해요. 일주일에 못해도 2번은 만나죠. 많이 만날 때는 3번에서 4번, 적게 만날 때는 1번, 많이 만날 때는 3, 4번. 근 5년 동안 그랬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분 5년 동안 안 만난 주가 거의 없어요. 세보면 2020년부터 5년 넘었구나. 별 시덥잖은 얘기도 하고 요즘 주식 얘기를 조금 간간히 하는데 예전에 장 안 좋고 막 이럴 때는 주식 얘기 안 하고 잡담만 하다가 오고 와요 그냥. 그래서 자꾸 원주 놀러 오라고 하는데 원주를 제가 가면 외박을 허락을 맡아야 되는데 국민입니다. 원주 한번 놀러 가고 싶긴 한데 놀러 가고 싶긴 한데 외박을 해야 되잖아. 결혼하면 외박을 잘 못하죠. 예. 그리고 또 저는 애기가 또 아프고 이래가지고 여튼 이번에 추석 연휴가 좀 길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갈까 했는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저 애기 병원 문제가 있어가지고. 근데 궁금해. 뭐가 궁금하냐면 원주를 가면 맨날 5년 동안 약간 반도체 아저씨가 과장 잘하는 거 아시죠? 말할 때 과장 잘하고 약간 사람이 혹하게 말을 해요. 혹하게 진짜같이 얘기를 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엄청 살을 붙인 거야. 막 이런 거 많거든요 평소에. 원주가 무슨 그냥 원주 시장 같아요. 얘기하는 거 보면 원주 시장 같아. 시장. 원주는 길거리만 지나가도 모든 사람들이 본인을 알고 되게 완전 그냥 거기 그냥 유지처럼 자꾸 얘기를 해서 진짜 궁금해요. 원주를 가면 내가 어떤 대접을 받을까. 유지랑 그래도 유지 친구인데 잘해주지 않을까요? 원주 사람들이. 아무튼 그래서 한번 가보고 싶어요. 그래서 딴 게 아니라 얼마나 이 사람들이 잘해줄까가 궁금해서. 그다음이고 종목은 어떻게 됐나? 8950이 8950. 교회 단기죠. 근데 여의도 쪽에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여의도 쪽에 큰 교회라면 혹시 순복음 교회인가? 거기가 제일 크지 않나요? 거기는 아닙니다. 근데 교회까지 이게 저도 아니고 제 교회도 아니고 남의 교회까지 얘기하긴 좀 그래서. 근데 이제 그 교회는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죠. 저도 다니고. 예전에 그것도 좀 웃긴 얘기긴 한데 슬프다. 어떻게 ALT 오늘 급등했구나. 그러니까 이런 부류의 종목이 사실 급등하기 좋은 환경이에요. 오늘 시장이 이런 부류의 종목, 딱 이런 부류예요. 이런 부류. 이거 온센서 AI 종목이거든요. 이거 저번에 저희 했던 거잖아요. 근데 시총이 오늘 이제 20% 급등해서 1,000억이에요. 보이시죠? 시총이 이제 1,000억이야. 이런 게 급등하기 좋은 환경. 왜? 아까 쭉 얘기한 대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너무 굳건해서요. 오늘 장은 무조건 반도체만 봐야 되는데 너무 올랐는데? 차익 매물도 나오는데 들어가기 어렵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꾸 동전주를 찾고 주변주를 찾는 거예요. 그런 모멘텀이 있는 것. 그런 것들을 찾는 거고 그런 거에 초이스가 되면 이렇게 가는 거죠. 오늘 시장의 특징이에요, 이게. 그래서 저도 JMB를 얘기 드린 건 그 가능성이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니까 이제 얘기를 드린 거고요. 요런 게. 이미 샀죠. 어제도 반도체 하나 샀고요. 엊그저께도 하나 샀고요. 오늘도 하나 샀어요. 이미 샀어요. 그래서 이미 샀고요. 저희는 물론 반도체 몰빵 이런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제 딴에는 산다고 샀습니다. 많이. 많이 샀고
예. 나름 샀어요. 아, 여튼 그거 뭐냐면 그 처음에 2년 전인가? 23년이구나. 2년 전에 23년에 이제 23년 겨울에 그 제 아기가 딱 태어나자마자 그 니큐라고 해서 이제 그거 있잖아요. 인큐베이터에 이제 들어갔거든요. 이제 들어간 이유는 태어나기 직전에 뭔가 아기가 자꾸 혀를 내미는 거예요. 혀를. 그래서 이게 혀를 내미는 게 뭐 특이 증후군이 가능성이 있어서 그 검사를 좀 해보자. 아기가 태어나면 너무 걱정은 하지 마라. 약간 요거였어요. 그러니까 태어나서 바로 인큐베이터를 갔죠. 근데 거기서 이제 일주일 동안 검사를 하고 원래는 퇴원을 하려고 했거든요. 처음 한 이틀, 3일 지났을 때는 별일이 없는 식으로 얘기가 나와서 퇴원을 일주일 있으면 이제 해야 되는 딱 그 단계였고, 근데 한 5일 정도 지났나? 니큐에 들어가서 5일 정도 있었는데 이상한 종양이 있대. 여기서부터 이제 심각해졌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지나고 보니까 알고 봤더니 이제 소아암이었고 암 종양이었고, 그래서 태어난 지 열흘 만에 암을 떼내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얼마나 정신 없었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암이라는 얘기를 듣자마자 TV 방송을 전부 취소를 했어요. 그리고 유튜브도 그때 스탑을 시켰어요. 모든 걸 다 일단 스탑을 시키고, 이제 정리해야 될 것도 많고 고민을 얼마나 많이 되겠어요. 근데 이제 이 얘기를 이제 그 반도체 아저씨한테 했더니 그때가 밤이었거든요. 바로 이제 택시 타고 저희 집으로 집 앞으로 오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막 그때 그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는 뭐 저도 그렇고 이렇게 워낙 이제 자주 만나는 사람들 뭐 저 술 좀 잘 먹거든요. 주량이 좀 센 편인데 이상하게 봤을 거예요. 밤에 그 참치집에서 밤에 참치집도 아니고 횟집에서 손님이 또 하필 우리밖에 없는데 남자 둘이서 그 술상을 차려놓고 막 기도하면서 막 그랬어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어떤 분이 아까 교회 얘기를 하셔가지고 아직 많이 근데 건강해졌어요. 사실은 지금은 많이 건강해졌고, 뭐 아직은 과정이긴 하나. 아직은 과정이. 와, 미코 많이 올랐네. 미코 괜히 팔았네. 근데 이제 미코 같은 건 좋기는 하죠. 회사가 워낙 좋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런 회사가 왜 좋다고 하는 거냐면, 이게 시가총액 5천억이거든요. 5,400억. 그런데, 보세요. 물론 얘는 약간 그 자회사단으로 이익을 쉐어하는 구조라서, 영업이익만 보면, 이게 이 시총이 말이 돼, 할 만한 회사예요. 그쵸? 이게 작년 기준으로 900억, 거의 1000억 가까이 버는데, 시총이 지금 5천억 밖에 안 하잖아요. 근데 얘는 많이 좋아질 거예요, 회사가. 좋아질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나는 이 회사가 왜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막 등락을 이렇게 보이는지 아직은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개인적인 생각은 왜 이렇게 올라갔다가 뺐다가 올라갔다 뺐다가 이게 좀 있어요, 이 회사가. 보면 제가 오래 봐서 아는데 이 굴곡이 좀 있더라고. 항상 왜 이렇게 터프하게 움직이는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근데 회사는 되게 단단하고 좋다.
플랜텍이라는 회사를 인수했거든요. 플랜텍이 뭐 하는 회사냐면 포스코에 건설대주는 회사예요. 플랜텍이라는 회사가. 근데 플랜텍을 왜 인수를 했냐면 플랜텍을 인수하면서 미코가 가지고 있는 미코파워라는 그 수소 에너지 사업하는 그 회사 가치가 이제 증대가 되는 효과가 있어요. 그러면 이 회사는 본격적인 에너지 기업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실적이 지금 좋아진 이유는 그게 아니에요. 현대중공업 파워시스템이라고 현대중공업이 가지고 있던 그 HRSG 산업용 보일러 회사를 이 회사가 사갔어요. 언제 사왔냐면 지분은 예전부터 조금씩 인수하다가 올해 1월부터 완전 편입을 했어요. 그래서 올해 실적이 또 그게 반영이 되고. 그럼 얘는 너무 좋죠. 코미코 좋지, 에너지 쪽 좋지, 그리고 뭐 산업용 보일러 쪽 붙였지. 다 너무 좋은 시장들이라서, 다 너무 좋은 시장들이라서. 그리고 다 방향이 AI예요. 그렇잖아요. 다 AI 아닌가요? 에너지 쪽도, 수소 에너지도 그렇고, 산업용 보일러도 AI 때문에 커지는 시장인 거고. 코미코야 뭐, 그렇죠. 반도체 하드웨어 쪽, 그러니까는 내용이 너무 좋다. 미코 같은 회사는. 그거 치곤 주가 참 안 가긴 하더라 이거. 그래서 저는 그냥 딱딱딱 그냥 매매하려고는 하는데 아씨 오늘 너무 많이 오르네. 수소 좋아요. 근데 수소가 자체가 LTC는 이미 좀 많이 오른 것 같고. 이제 애교로 몇 번 보여드렸는데 저희 애기 엄청 귀엽기는 해요. 솔직히 말하면 말도 안 되게 귀엽게 생겼어요. 좀 그런가. 고스피 3% 미쳤네요. 100. 와. 아이고, 여러분 인버스는 진짜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진짜 인버스 하시는 분들 좀 걱정되긴 한다. 이 정도면. 저런 게 인버스죠. 252670. 이런 게, 와. 뭐야, 이거 1000원도 깨졌네? 이런 게 이제 코덱스 인버스잖아요. 아, 네, 이거를 왜 하는지 도무지 진짜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게 그냥 바닥 횡보라고 생각을 하는 건가? 와, 끔찍하다. 어떡하냐. 모르겠는데 나 인버스는 솔직히 말하면 저도 지금 1000원 깨진 걸 처음 봐가지고 저도 인버스 지금 오랜만에 두들겨 봤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차트는 많이 반등을 하면 인버스가 반등하면 지수가 빠지는 거기는 한데 이런 레벨까지는 한번 노려볼 수는 있어요. 그래 봐야 이번에 조정받아서 한번 올랐던 그 자리예요, 사실. 여기까지 온다는 보장은 없어요. 보장은 당연히 없는데 많이 올라가면 여기까지는 올 수 있어요. 힘드네 인버스는. 인버스는 안 보는 게 상책이라니까요. 이게 곧버스예요, 곧버스. 예. 저는 한 배짜리는 안 봐요, ETF. 레버리지랑 곧버스만 봅니다. 레버리지랑 곧버스만 봐요. 에이. 네, 자신 없으면 그냥 현금 들고 계시라고 한 달째 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신 없으면 현금 들고 있어라.
차라리. 근데 약간 이런 생각도 좀 같이 드는 게요. 자신 없으면 차세대 반도체를 사세요. 이거 좀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것도 요즘 제가 많이 얘기하고 있죠. 차세대 반도체. AI 반도체를 자신 없다는 게 뭐예요? 솔직히 말하면 조정 없이 너무 올라서 무섭다 이거 아니에요? 고점일까봐 무섭다잖아요. 자신 없다라는 논리가. 혹시 설마 자신 없다는 게 여러분 유동성 장세라는 걸 못 믿겠다는 건가요? 부정하는 건가? 너무 올라서 무섭다 1번. 아니다, 유동성 장세가 지금은 아니기 때문에 언제 빠질지 몰라서 무섭다 2번. 여러분들은 뭐예요? 지금이 자신이 없다면? 1번이어야 정상이에요 여러분. 대전제를 제가 이것도 너무 지금 제가 이게 자꾸 얘기를 하는 이유는 머릿속에 박혀있으라고. 유동성 장세가 얼마나 무서운 장세인 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몇 번 경험해 본 사람은 이거를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를 꼭 머릿속에서 지우지 말라고 자꾸 강조를 하는 거고요. 2번은 너무 당연해요 지금. 2번도 있으시네. 1번이라면 그들에게 제일 좋은 선택지가 될 거예요. 뭐가? 차세대 반도체 이쪽 종목들. 저 이쪽 종목은 약간 노다지 같긴 해요. 노다지. 한 3개월에서 6개월 보기 제일 좋은 종목들은 여기에 다 있어요. 3개월에서 한 6개월 보기에. 부담도 없어요, 얘네들. 부담 없는 종목 되게 많아요. 이쪽을 한번 파보십시오. 부담 없는 게 많아요, 이쪽은. 현금보단 이게 나은 것 같긴 해요. 현금보단. 오늘 바이오 많이 빠지나? 바이오가 많이 빠질 리는 없는데. 많이 빠지나요? 많이 빠지는 것 같지는 않네요. 중립 정도네, 바이오는. 알테오제는 오히려 플러스고. 에이프릴 빠진다. 자, 에이프릴 바이오 빠져라 고사 지내는 종목이라 제발 좀 빠졌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좀만 더 빠져라. 나 이게 좀만 더 빠지면 진짜 살게 이제. 지금 팔고 못 사고 있어가지고 사야 돼요, 저 이거 빨리. 제가 얘기한 바이오 종목들 볼까요? 한미약품 이것도 더 빠지면 좋고, 이거는 좀 더 기다려 봐야 되고. 보세요, 에이프릴 바이오 오늘 3% 빠지네. 근데 이거 좀 빠져야 좋지 뭐. Y바이오 로직스 얘도 한 3% 빠지네. 흐름이 망가진 게 없어요. 보로노이는 뭐. 참고로 보로노이도 제가 이거 팔았어요. 이날 사서, 이날인가? 팔았어요. 9월 26일날 사서 9월 30일날 팔았어요. 다다 치고 나온 건데, 일단. 예, 그리고 또 뭐가 있냐. 온코닉 테라피틱. 와, 미쳤다, 얘는. 얘가 제일 많이 올랐는데? 오름 테라피틱 어때요? 참고로 오름 테라피틱도 저는 좀 기회를 찾고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온코닉 테라피틱은 너무 올라서 저는 모르겠어요, 이제. 제 생각보다는 너무 올라서 온코닉 테라피틱은 솔직히 말하면 잘 모르겠고요. 너무 올라서. 저는 이제 오름 테라피틱, 에이프릴 바이오, Y 바이오 이런 것들은 좀 적극적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메지온은 어제 빠졌다 오늘 올라가나 보다 또. 메지온. 얘도 좋은데, 코오롱 티슈지. 이거 제가 여기서 매매했었다고 했었죠.
저희 이날 들어가서 이날 팔았거든요. 5만원인가 팔아서 더 올라가길 아쉬웠는데 다시 다 내려왔네. 제가 샀던 가격으로 왔습니다. 45,000원대 왔네요. 이것도 괜찮아요. 여튼 자, 20분이니까 조금 이제 정리하면서 이야기를 할게요. 정리하면서. 오늘 시장은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네. 오늘 시장은 반도체만 봐야 돼요. 아직까지는. 수급이 아마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거는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효과입니다. 그런데 기존 소부장 일진이나 이런 종목들이 너무 많이 올라 있어서 차익이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그 수급이 딴 데로 갈 데는 없고, 딱히 반도체가 오늘 시장 관심의 그 중심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동전주로 가고, 이제 가격 메리트가 있는 차세대 반도체로 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오늘 수급이 그 이동이 되면서 시세가 나는 게 보인다고요. 시그네틱스 이런 거 상한가하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정확하게 2시라고까지는 얘기를 못 하겠지만, 오후 특정 시간 이후부터는 아마 다른 섹터도 좀 봐야 돼요. 그때부터는. 왜냐하면 그거는 그때부터는 오늘 한정한 데이 트레이딩보다는 추석 이후를 대비한 포석이잖아요. 그러니까 추석 이후에 사실 오늘 지금 반도체로 수급이 몰려서 상대적으로 조정을 받고 있는 섹터도 꽤 많다고요. 다른 섹터들은 거의 다 조정이거든요. 걔네들 중에 메리트가 있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시장은 찾고 싶어 할 거고. 그래서 저는 그 시간을 대략 그냥 2시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그때 이후부터는 다른 섹터로 수급이 좀 분산이 될 테니 그걸 한번 잘 보자. 그래서 만약에 지금 반도체가 너무 부담이 된다? 부담이 된다는 건 전 충분히 동의를 하거든요. 오늘은 기존 누구나 아는 반도체 들어가는 날은 그날은 아니라고 봐요. 누구나 아는 반도체 종목들을 들어가기에 적합했던 건 딱 어제까지였던 거고, 오늘은 들어가기가 쉽진 않을 거다. 저 역시도 오늘은 들어가는 날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쪽은 차라리 다른 쪽을 한번 찾아본다든가, 차라리 다른 섹터 쪽에서 찾아보는 게 오히려 더 지금은 합리적일 것 같아요. 이해가 되셨으면 3번. 오늘 시장은 그냥 그렇게 보면 무난하게 넘어가실 것 같습니다. 미코 같은 건 좋아요. 아이, 이거 괜히 팔았네. 괜히 팔았다니까요. 좋아요. 부럽네. 저 16,000원 팔았다니까요, 오늘. 괜히 팔았다고요. 여기서 물론 먹고 판 거지만 이거 좋다고 팔았는데 괜히 팔았습니다. 네, 좋아요. 이거는 근데 이런 거는 뭐예요? 메인 반도체 종목입니까? 아니에요. 미코가 최근에 계속 고점 뚫고 가던 애인가요? 아니잖아요. 등락을 보이던 애죠. 이런 거는 저는 들고 가도 된다고 그러면 사실 보고, 그러니까 이게 들고 가는 것과 파는 거, 그러니까 사는 거는 또 다른 개념이잖아요. 주식을 사는 개념과 주식을 들고 가는 개념은 사실은 주식을 인마이 포켓에서 들고 간다라는, 주식을 산다라는 것도 사서 들고 가는 거니까 같은 얘기기는 한데, 이제 현재 시점 기준으로 봤을 때 내가 지금 소부장이 그냥 들고 있어. 그래서 들고 가는 것과, 난 소부장이 없는데 이거 지금 이 사는 개념은 달라요. 예를 들면 하나마이크론을 들고 있어. 그냥 가만히 아무 액션도 안 하고 있으면 뭐예요? 들고 가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하나마이크론을 사. 이게 쉽지가 않다니까요. 이거는 좀 쉽지가 않다. 들고 있는 분들은 저는 들고 가는 자리 맞아요. 기존에 많이 오른 반도체도 오늘 팔 이유는 딱히 없어 보여요. 다만
사는 개념으로 접근하는 날은 아니라고 본다는 거죠. 사는 개념으로 접근하는 날은 어제까지였다. 라고 보고 지금은 다른 쪽을 조금 오히려 시세 측면에서는 눈여겨볼 때다. 그래도 반도체 내에서만 보려면 차라리 차세대 쪽을 봐라. 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추석 전에 반도체 사는 게 제일 중요하다 1순위라는 얘기를 많이 했을 거예요. 추석 전에 치열하게 반도체 사는 거에만 일단 포커싱을 할 필요가 있다. 그게 1번이다. 무조건 1번. 그리고 엊그저께 아마 얘기를 드렸을 거예요. 저점이 나온 것 같다. 오늘이 저점일 것 같다. 그래서 이틀 후가 이제 장이 이틀 남았는데 아직 추석 전에 이틀이 남긴 했으나 추석 전에 현금화하려면 오늘까지라서 나는 오늘 저점 같다라는 얘기도 이미 드렸을 겁니다. 30분 봉으로 봐도 29일날 매수 사인이 난 이후에 그냥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게 있죠. 그나마 요즘 좀 조정다운 조정이 환율 때문에 한번 나왔는데 이렇게 떨어지고 있었다고요? 30분 봉에서. 근데 올려붙여서 여기서 지금 이틀을 버텼어요. 보통 이게 진짜 저항이면 이렇게 밀린다니까요. 이렇게 밀려야 정상인데 버텨내더라. 이건 도울파 가능성이 훨씬 커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아마 이날 저점일 것 같다는 얘기를 9월 30일 날 이제 한 겁니다. 그쵸? 이렇게, 이런 개념으로 한번 쭉 보시면 딱딱딱 맞죠. 반도체 조정이 오겠죠. 어떻게 조정이 없겠습니까? 이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때. 이 환율 때문에 100포인트 빠졌다. 이때가 100포인트 빠졌잖아요. 9월 26일 날. 전 그때 분위기가 기억이 나요. 그때 사람들이 온통 반도체 종목들 팔아야 되나요? 이거 어떡하나요? 그런 질문이 엄청 많았어요, 이날. 제대로 빠진 적 이날 처음인데. 그래서 제대로 빠지지도 않았어, 솔직히. 별로 빠지지도 않았어, 이때. 전 사실 더 빠지길 바랬던 사람이기 때문에, 반도체 종목들이. 그래야 더 많은 사람들이 살 거 아닙니까? 좋은 가격들에. 그리고 그렇게 가야 더 길게 갈 수는 있거든요. 이렇다 할 조정 없이. 근데 조정이 너무 이제 중간중간 조정을 거치면서 가야 그게 오래 가요. 사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어마어마하게 강한 반도체 종목들 조정 안 받을 것 같죠? 받아요. 어떻게 안 받겠습니까? 최소한 기간 조정이라도 받을 거예요. 이해되세요? 최소한 지수처럼 기간 조정이라도 받을 거라고요. 기간 조정이라도. 그러니까 반도체 너무 올랐으니까 이제 안 봐야 돼. 이렇게는 보지 마세요. 절대. 반도체가 메인 중에 하나기는 합니다. 그거는 뭐 이미 정해진 운명이에요. 아무리 많이 올랐어도. 지금은 어마무시한 유동성 장세입니다, 여러분. 야,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예탁금 안 빠졌네. 지수는 한번 흔들림이 있었잖아요, 환율 때문에. 예탁금은 계속 신고가입니다. 이게 어떻게 빠지냐고요. 빠질 수가 없다니까요. 돈이 계속 들어오는 시장은 조정을 받기가 되게 쉽지가 않아요, 생각만큼. 이 돈이 자꾸 사는데, 주식을. 돈이 지금 계속 들어오잖아요. 이거 지금 코로나 때 고점 정도 들어와 있어요, 지금. 아시겠어요? 예탁금이. 엄청난 장입니다, 아무튼. 자, 이제 인사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제 30분이니까 전 인사 이만 드리고, 추석 잘 보내시고요. 추석 잘 보내시고, 다들, 아이고, 비 때문에. 예, 추석 잘 보내십시오. 저 이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방송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